향토 음식 전수 프로젝트 밥상의 전설 시민보입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맞아서 오늘은 특별히 밥상이 아닌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들 모셨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먼저 발효공학의 전문가이신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 류충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그 옆에는 전통주 연구 및 대중화 운동의 선구자이신 한국 전통주 연구소장 박록담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우리 밥상에서 공식 주당이시죠? 박정배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향토 요리의 대가 우리 정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네, 술이 익어가는 가을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데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술 마시다 맛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록당 소장님? 가을이 예. 술을 발효시키기에는 네. 지나치게 습도가 높지도 않고 아. 좋거든요. 술의 재료가 쌀이잖아요. 그렇죠. 이 쌀이 막 나온 햅쌀, 가장 신선한 쌀인 거죠. 더더욱이 여기 한 술 더 붙이자면은 가을 누룩입니다. 가을로. 옛날부터 가을에 띄운 누룩 갖고 빚은 술은 술값을 더 쳐줬어요. 산에 단풍 들고 국화도 피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앉아서 한잔 쫙 하면은 쉼터가 되지 않을까. 예. 아, 오늘 정말 아주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 또 이 향토 음식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게 이 전통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특집 경남의 전통주 기행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통주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술들이 많습니다. 네. 특별히 좋아하시는 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계임 선생님은요? 저는 입술. 음식 하는 사람들은 네. 원래 술을 또 많이 마시진 아. 않죠. 그래도 이제 풍을로들은 아주 쟁쟁한 술들이 많은데 네. 한산의 소곡주, 예. 그다음에 또 안동소주, 그리고 이제 전주의 이강주, 오. 또 이제 진도의 홍주. 이름만 들어도 아주 막 쟁쟁한 그 예. 고품격의 술들이 주위를 기다리고 있겠죠. 얘기만 들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게 우리 앉으면 이것도 해.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고. 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제대로 한번 경남의 술 기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만나보실 전통주는 바로 이 술입니다. 어떤 술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밥상의 전설. 밥상의 전설 경남의 전통주 기행 그 첫 시간으로 만나볼 술이 바로 안진뱅이 술입니다. 안진뱅이 밀로 만든 누룩으로 빚은 술, 그래서 안진뱅이 술인데요. 일단은 이름이 좀 생소해요, 선생님. 네, 그렇죠. 네. 안전뱅이 밀은 우리 토종밀로 이제 주산지가 바로 진주에 있는 금곡입니다. 예. 밀 보리 수확철에 아주 막 비가 많이 억수로 와가지고 큰 흉년이 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해 이후로 이제 토종 안전뱅이 밀이 맥맥이 이제 끊어졌는데 당시 그 정미소를 또 하시던 분이 예. 종자라도 남겨놔야 하면서 그 빗속에서 그 열매를 걷어가지고 종자 2마를 건졌다고 합니다. 정미선 하시던 분이요. 네. 이 밀이 혹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 안진뱅이 밀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요? 농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 미국에 또 계신 분이요. 예. 우리 안지뱅이 밀로 미국 사람이 상을 예. 안전뱅이 밀 자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예. 키가 크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데 작다 보니까 수확량이 많아진 겁니다. 이 밀을 품종 개량한 후에는 약 10억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해가지고 노먼 블로그 박사가 큰 역할을 해낸 겁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맛을 좀 보시더라고요, 정기현 선생님. 예. 좀 단맛도 있는데 고소한 맛. 네. 전분질 함량이 좀 다른 것보다 높아서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씹을수록 고소해요. 이게 옛날에 저 먹을 거 없을 때는요 설이라 그래 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불에다 태워요. 예? 그걸 밀쌀이라 그러는데 밀쌀이. 밀쌀이. 예,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하거든요. 쫀득쫀득해서 네. 그걸 밀검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학교 등하교 하면서 예. 남의 거 많이 처리해가지고. 입 새까맣게 물들죠. 예. 아니 그 특별한 이 안전뱅이 밀로 만든 누룩으로 빚은 술이 안전뱅이 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딜 봐도 술은 없고 이 밀과 누룩만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술 맛을 제대로 알려면은 네. 또 누룩을 먼저 알아봐야 되거든요. 오늘 인보 씨가 네. 잘 새겨졌나 안 됐나 제가 잘 보고 나중에 주안상을 제대로 한번 차려줄까 합니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방송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누룩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룩은 이제 우리는 술을 곡물로 빚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쌀이라고 한다면요. 이 쌀은 전분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술이 만들어지려면 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쌀에는 당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쌀을 당으로 바꾸는 재료가 누룩 속에 있습니다. 곰팡이가 갖고 있는 효소제, 우리가 말하는 아밀라제라는 거고요. 이 당을 가지고 알코올을 만드는데 이 당을 잘게 쪼개는 작업, 전분의 당화 역할과 동시에 당을 알코올로 만드는 발효작용, 네. 이 두 가지 역할을 누룩이 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균이 절묘하게 배합되어 있는 게 우리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효모가 이 당을 먹으면 알코올하고 이산화탄소를 예, 배출시켜요. 예, 탄산. 그렇죠. 그래서 네. 탄산이 나오고 네. 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끓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거죠.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고 막 탄산 소리가 나는 게 그래서 안 그러니까요. 그 탄산을 사람이 밥을 먹고 소화시키면 방귀 끼는 거 같아요. 야,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예. 명확해집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신 거죠? 아, 이런 것들을 야, 이거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서 발효를 시켜서 술을 해 먹었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최초의 술은 과실주였습니다. 과실주. 그래서 이 원시 부족사에서는 그 잘 익어서 떨어진 그 과일이나 상처가 난 과육에 야생효모가 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술이 되는 거잖아요. 네. 효모가 있어야 술이 되는 거니까. 네. 독일하고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신석기 유적지에서 네. 술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와, 신석기. 예. 네, 근데 기원전 1000년경에 나왔는데 예. 깨진 술잔에 벌꿀술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재밌는 게 결혼식을 하면 유럽에서는 보름 동안 벌꿀술을 먹으면서 축제를 즐겼어요. 결혼식을. 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네. 허니문.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혼여행 갈 때 뭐 허니문 여행 간다고 그렇죠, 할 때 그 그렇죠. 허니문이 그 허니문 거기서 나온 겁니다. 벌꿀술. 벌꿀에서 나온 겁니다. 예. 전분을 발효해서 만든 최초의 술은 곡물을 사람이 씹었습니다. 근데 씹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통에 넣어두면은 자연계에 있는 효모가 붙어서 술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누가 씹느냐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소화 효소가 적게 나오니까 예. 가능하면 젊고 이쁜 아가씨들만 모아가지고 생쌀을 줘가지고 씹게 예. 해가지고 그걸 따로 모았어요. 예. 그래서 만든 술이 미인주라고 하는데요. 정말로요? 예. 어린 사람들이 먹는 것은 단조롭거든요. 나이가 먹은 사람 잡것을 다 먹잖아요. 그래서 입안 쉽게 말하면 입에 치매 효소 작용으로 해서 술을 당화를 시킬 건데 깨끗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여성을 담았고 그것을 입으로 씹는다 그래서 구작주. 구작주.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벌꿀주에서 시작해서 이제 구작주까지 왔는데 언제부터 이 누룩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기 시작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아마 우리나라는 삼국 이전부터였을 거라고 가정을 해요. 예. 고구려 건국 초기부터 시작했던 것이 동맹이라든가 연고라든가 대단히 축제였잖아요. 예. 수학 시기에. 예. 대단히 군중이 주야로 3일 동안 술 마시고 놀았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네, 네. 그때 당시에 술은 부작주 같은 형태로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으니까 그렇죠. 그거 언제 다 씹어서. 당연히 누룩과 곡물을 이용한 술이었을 것이고 그다음 백제 사람이 일본이라고 하는 수소볼이라고 합니다만 이들 형제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고향 생각나서 술을 빚어서 마셨단 말이죠. 그걸 일본 원주민들이 알고 예. 신기해가지고 일본 천황한테까지 데려갑니다. 천황 앞에서 술을 빚었던 술을 마시고 천황이 술주정하는 대목이 예. 일본 정사 기록에 나와요. ここやね民族천안 때 백제라고 들어가네 가라꾼이 났다며 외국에서 온 두 사람이 있다.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이었겠죠. 그걸로 봐서도 누룩을 이용해서 술을 빚었을 것이다 그러고 그 수수보리를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사가신사라고 해서 주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양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술의 유래가 한국에서 건너갔다 이렇게 보도 그 발효식품을 곰사갔다고 얘기를 하죠. 곰사갔다. 그랬을 때 그렇죠, 맛이 그렇죠. 나고 예, 감칠맛이라죠. 그 사과 표현이 일본에 가서 사케가 되는 거죠. 사과가 사과 하다 사케가 된 거죠. 이야, 참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누룩의 비밀을 100년간 품고 전통 누룩을 만들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오늘의 주모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정진 선생님께서 직접 찾아가 보셨죠? 네. 그 유통되는 막걸리 누룩이 대부분 어디에서 생산되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건가요? 아마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토종 그 안전뱅이 밀의 주산지인 바로 진주입니다. 오, 네. 예. 이 토종밀로 만든 누룩은 어떨까 고민하다가 이 안전뱅이 밀 누룩에 도전장을 내신 분이 있거든요. 네.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년 전통의 누룩을 만나러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의 전설. 전국의 누룩 공장은 단 2곳, 강주와 그리고 이곳 진주인데요. 한국에서 빚어지는 전통주의 60%의 진주 곡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3대째 누룩을 빚어와서 전통 곡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술을 마시기 전에 누룩 먼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여기도 국실, 저기도 국실. 야, 누룩빵이 많네. 냄새가 보리 엿기름 같은 냄새 너무 좋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누룩빵 이거 생전 처음 들어가 봅니다. 와, 이게 다 누룩인가 보네요. 저기도 들어가는 혜택을 보시고. 원래 잘 공개를 안 하는 곳이죠. 네, 못 들어가요. 이 방에서 이 누룩들이 전부 막 발효가 막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누룩은 이제 누룩의 제조 과정은 통밀을 조분세를 하고요. 조분세가 끝난 통밀을 잘 반죽을 합니다. 물과 같이 반죽이 끝난 밀을 성형을 하게 되고요. 성형은 된 상태에서 지금 이 국실에 갖다 넣게 됩니다. 국실에서 한 보름 정도 발효를 시킨 다음에 발효가 끝나면 건조 과정을 거쳐서 건조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모든 누룩은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누룩은 이 컵 표면으로 봐서는 상태를 알 수가 없고요. 육안으로 안에 내부를 보기에는 보셔야 되고요. 일단 검은 곰팡이라든지 유색 곰팡이가 없으니까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잘 된 깨끗해야 것 좋은 같습니다. 거군요. 예. 냄새를 맡아보시면 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누룩의 냄새와 조금은 다르실 겁니다. 아, 그냥 무슨 고소한 아주 갓 구운 구수한 빵 냄새 같은 그런 향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음. 누룩하면 쿰쿰하고 조금 우리 느낌에 좋지 않은 향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된 누룩은 고소한 향, 그리고 직접 먹어봐도 고소한 맛과 담백한 맛이 납니다. 100년 된 곰팡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나무 선반 있죠.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 나무 선반에도 곰팡이가 묻어 있으니까 네. 새 걸로 바꾸지 않고. 그러면 전통주 만들 때도 이 누룩이 다 들어가나요? 이제 슈퍼나 마트에서 먹는 막걸리에는 사실 누룩이 그렇게 발효제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국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만들어 온 쌀에다가 입혀놓은 균이 있습니다. 그 발효제를 가지고 술을 만든 다음에 향이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저희 누룩이 첨가제로 네. 조미료처럼 첨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진주 금곡에서 나는 안전뱅이 밀이라는 토종밀 기억하시죠? 네네. 이 토종밀인 안전뱅이 밀로 누룩을 만드는 그 의미 있는 시도를 하신다고 해요. 오. 조금씩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계속 치대주시고 많이 치대주시고요. 아, 근데 이게 반죽이 질 만드는구나. 네네. 가루하고 물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면 됩니까? 이렇게 수작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걸 누룩을 딱 잡으시면 반죽된 누룩을 잡으시면 손 잡았을 때 그 모양 상태가 풀어지지 않고 덜려 있을 때 이 정도가 지금 현대 같은 정도가 딱 알맞은 정도입니다. 물이 많이 간 데는 불량균이 자라고요. 네. 물이 적은 데는 또 안 뜨니까 아주 중요한 공정. 중요한. 그래서
느껴지죠. 100년은 됐네요. 약 누룩틀조차도 예. 도품인데요. 이렇게 가운데 발로 이렇게 하고 바퀴 도시고요. 아니 정 교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중심 먼저 와가지고 저래서 안전뱅인가요? 아이고. 아니 우리 애할머니는 막 꽁꽁 매매 힘을 줘가지고 밟더만 무시 이리 밟아야 돼요. 너무 매매 밟게 되시면 안에 가운데 부분은요 공기층이 없게 되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한다고? 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여기서 생산되는 누룩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딱 보면 알만한 그 전통 술의 씨앗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화면에서 보니까 그 누룩 만들 기술이 지금 3대째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3대 이어올 동안 그 집 곰팡이들도 3대를 이어왔거든요. 네, 맞아요. 100년 딱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있는 그 선반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틀이며 뭐. 그게 엄청나게 귀중한 것들이에요. 거기 균들이 100년 동안 좋은 균들이 다 이렇게 선별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주곡자가 유명해진 거거든요, 보니까요. 사실은 외부의 사람은 잘 들이지 않아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좋은 균을 가진 사람만 듣는 것 같은데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보니까. 예. 진주곡자 누룩을 쪼갠 걸 보니까 네. 이제 바깥에는 이상한 색깔의 코자가 하나도 안 보이고 잘 뜬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누룩으로 술을 담으면 좋은 막걸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만들기가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겉에 보면 표면이 예쁘잖아요. 예. 진짜 막 그래요. 파랗거나 꺼먹거나 이런 것들 쓰면 이제 그게 좀 상한 것들이고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잖아요. 집에 벽돌 타일로 해도 예쁠 것 같지. 그러다가 좀 술 먹고 싶으면 하나씩 떼가지고. 일본에서 술 만들 때 이거 쓰는 게 아니고요. 예. 쌀을 가지고 만드는 데들은 거기에다가 그 국을 넣어요. 예. 그러면 걔가 이렇게 입국처럼 그러니까 백국, 흑국, 황국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소주 만드는 데는 흑국을 쓰고 뭐술 만들 때는 백국 쓰고 황국은 저기 우리가 된장 같은 데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균들이. 근데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보니까 네. 이 누룩이 발효제가 아니라 뭐 식품 첨가제로 들어간다고요. 네네네.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앞서 이제 입국 방식, 일본에 들어온 코지 방식으로 해서 술을 빚는 게 예. 지금 막걸리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단일균을 사용하면 술 맛이 밋밋해요. 향도 단조롭고. 그런데 우리 누룩술은 술 맛이 풍부하고 다양하단 말이죠. 향도 그렇고. 입국으로 빚은 술에다 우리 누룩을 조금 넣어주면 누룩으로 빚은 술 맛의 풍미가 보완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 누룩으로 빚은 술을 발효제로 해서 정리가 되져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백제 시대 때 일본에 어떻게 보면 이 그렇죠. 누룩을 빚은 술 기술을 전해줬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대량 생산하고 좀 균일화하기 위해서 그걸 입국으로 바꿨고 그걸 다시 또 우리는 갖고 오고. 들여와서 들여와서 거기다가 이 누룩을 첨가제로 넣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집집마다 또 집에서도 빚은 술 맛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너무 전통주의 맛을 이 단일화시키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대목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술을 억수로 네. 잘 만드는 할머니와 함께 이 예. 안전뱅이 누룩으로 만든 예. 술을 직접 또 담가봤는데요. 정말요?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예. 그러면 술 받으러 예. 산청으로 한번 다 같이 가볼까요? 예, 데려가겠습니다. 아, 가는 거 아니고. 네. 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밥상의 전설. 이 근처가 집이라고 했는데 이수님 할머님이십니까?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지금 고두밥 주고 계시는가 봐요. 네, 네. 예. 누룩 갖고 오시네. 아 예. 안전뱅이 밀로 만든 누룩을 갖고 왔습니다. 아, 누룩이 많이 많이 찌끌 같아. 이 맛이 어떤 거 한번 드셔보세요. 잘 떴어요. 예, 잘 떴어요. 잘 떴어요. 잘 떴습니다. 애꽃 매로 고른 누룩이 맛있어. 술이. 애꽃. 애꽃이 피야. 애꽃이 핀다. 예, 애꽃이 노라이. 뭡니까? 노라이 뜬 거. 아 노라 떠야 된다. 노라이 뜬 거. 그게 맛있어요, 술은.
꼬두밤은 좀 식혀서 술을 담아야 또 술이 쉬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아이고 스크 된 것 봐. 예. 쫀득쫀득하고 얘. 꼬들꼬들하고. 아유, 그래서 꼬두밥인가? 아, 꼬두밥을 어느 정도 찌야 됩니까? 아이고 막 요리 져서 갖고 예. 요리하면 딱 비비지네 봐라. 아, 손으로 이렇게 깍 누리라고 이렇게. 안 찐 거는 저 쌀에기가 딱 되고 예. 찐 거는 요리 비비죠. 한 대 하고 반대. 빨리 하듯이 숨으시네. 따게 돼요. 한 세 바가지 조금 못되게 붙네. 아니 요리하면 요리 돌아가면 돼. 아, 손이 그렇게? 예, 여기 두비 돼. 제 지혜거든요. 손으로 자꾸 잊어주면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발효가 잘 일어나요. 돌아간다. 예. 근데 이래가지고 며칠 동안 둬야 됩니까? 일주일 돼야지.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둬야 된다는 거. 3일 되면 겔락해. 겔락해. 기회 갖고. 아, 3일 되면 겔락해. 그다음에 7일 되면 다 된 거라 얘. 할머님은 어째 이 술을 맨날 많이 담그신다 보네 얘. 만날 술로 산 게 영광이. 아,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는 거. 하루 한 번밖에 안 먹어. 술을 언제부터 담그셨어요? 결혼을 하기 그게 늘이지 뭐. 결혼하고 나서부터 늘 술. 늘 술. 아니 그런데 할머니가 어쩜 나한테 잘하게 뭐잘 됐다는 말. 진짜 나이 다 정말 좋다. 아, 정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 눈앞에 말이죠. 안진뱅이 술이 아주 그냥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빚어오신 술인데 빚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네, 안전뱅이 밀로 또 누룩을 만드는데 또 한 30일 걸리고 또 이제 술 만들고 또 숙성까지 예. 20일 정도 걸렸으니까 50일 정도 예, 걸렸습니다. 이 술은 시중에서 사 드실 수도 없고 예. 또 안전뱅이 밀로 만든 누룩이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 맛있게 만들기는 또 힘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밥상의 전설에서 안진뱅이 술을 처음으로 출시를 한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야, 이거 오늘 드셔보시고 반응 괜찮으면 어떻게 한번 전설주로. 전설주. 아, 좋습니다. 상표 안진뱅이. 등록 해가지고. 그럴까요? 예. 제가 또 특별히 이제 주안상을 직접 차려봤습니다. 예. 사실 탁주는 뭐 특별한 뭐 안주가 필요 없습니다만 네.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아주 시어 빠진 김치 있죠. 그거 한 쪼가리 먹고 또 술 손으로 쭉 마시고. 찢어서, 예. 예, 또 백김치 한 쪼가리라든지 된장에 고추 푹 찍어가지고 예, 또 맞습니다. 안주로. 어찌 보면 소박한 안주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예. 아, 그래서 두부김치가 안주로. 오늘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전통주 먹으면서 다른 안주 필요 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궁합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자, 어서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 잔이 지금 1인당 3개예요. 석잔인데 왜 그런가요? 예,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준비한 만큼 예. 네, 그냥 마실 수는 없고 이 안전뱅이 밀누룩으로 빚은 술이 어떤 맛인가 이제 알려면은 다른 누룩으로 빚은 술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블라인드 테스팅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 그래서 지금 다 번호가 매겨져 있죠. 각자 번호가 매겨진 잔을 놓으신 거예요? 네, 수입밀도 있고 예. 또 국산밀로 만든 것도 있고 예. 또 안전뱅이 밀누룩으로 빚은 것도 이렇게 3가지거든요. 예. 드셔보시고 딱 맞춰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맞추면 뭐 상품이라도 있습니까? 아, 이거 뭐 특별한 부상은 없고 네. 안전뱅이 술 한두 가지 드립니다. 아, 최고의 선물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종이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이렇게 향, 맛, 색깔은 이제 본인 주관적인 의견을 써주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누룩 종류는 수입밀로 만든 누룩인지
누룩인지 아니면 국내산 밀로 만든 누룩인지 역시 또 안진뱅이 밀로 만든 누룩인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알죠? 아까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데 헷갈리는데요. 거의 전분이 안전뱅이 밀에 많이 들었으니까 예. 단맛이 좀 강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술 중에 가장 향이 좋았습니다. 색깔도 좀 진하고 맛을 보니까 시금틀 덜하고 쓴맛도 나고 각종 다양한 맛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절대 컨닝한 거 아니거든요. 정기임 쌤이랑 똑같아요. 그 안전뱅이 밀이 좀 진한 것 같아서 정답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아우, 땀난다. 난 이럴 게 없어. 이렇게 진땀 빼보기로 했는데요. 진짜 땀이 나는데. 자, 일단 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정답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정답자는 한 분입니다. 한 사람. 심장 자, 정답자는 아이 진짜 박록단 소장님. 대단하다. 이야, 완전히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승리했습니다. 아니, 예, 저는- 예. 예. 안전뱅이 밀은 맞췄습니다. 예. 야, 그렇죠. 박수. 아니. 박수. 안진뱅이를 맞췄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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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맛선 2번이 우리가 또 좋았다 했잖아. 그러니까요. 맛이 좋은 걸 했더니 대부분 다 2번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역시 우리 입맛에는 우리 국산에 그것도 안진뱅이 밀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예, 그걸 몰랐던 것뿐이지. 정 교수님 웃을 때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지금 다녀오셔서 맛을 보신 분인데도 지금 틀리셨어요. 술을 채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해. 밥상에 전성! 자, 편안하게 이제 정말 이 안진뱅이 술의 진가를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 향이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좋았고요. 적당한 단맛이 쓴맛을 약간 덮어주니까 마시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풋사과 향이 좀 잠깐 나거든요. 저는 포도향이라고 네, 적었어요. 포도향이랑 풋사과 향이 나는데 발효 잘 된 것들은 과일 향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곡물을 만들어도 지금 대부분의 막걸리들은 사실은 백국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향이 너무 시고 맞아요. 신 걸 자꾸 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는 시거나 단 게 돼버렸어요. 아. 안타깝게도. 근데 사실 이런 좋은 밀로 만들면 향이 나는 진짜 과일 향이 나는 진짜 명주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술맛도 좋고 도수가 높아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술, 뭐 안진뱅이 술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마셔보니까 정말로 안진뱅이 밀 누르고 만든 술이어서 안진뱅이 술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진하게 먹고 제대로 자리 잡아서 먹으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원래는 이렇게 물을 타서 이렇게 좀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술에 네. 물을 타서 마시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걸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물을 예, 타서 예. 탁주하고 막걸리는 사실상 다른 거죠. 다른 예.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술을 빚을 때 가장 위에 떠 있는 거를 청주라고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청주 떠냈고 남은 찌꺼기를 걸으면은 이같이 뻑뻑해집니다. 예. 그럼 이걸 탁주. 탁주. 그 이게 뻑뻑하니까 물 타서 좀 후루룩하게 마시면은 막걸리. 청주를 안 떠내고 항아리 있는 그 술 자체를 그냥 물을 섞어서 요즘은 막걸리를 만드는데 맛이 다르죠. 청주를 떠낸 것하고 안 떠낸 것하고. 삼국시대 때부터 누룩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 앞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탁주는 언제부터 먹게 된 걸까요? 삼국 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곡물 재배를 본격적으로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뭐 탁주를 먹었을 건 확실한데 예. 기록상으로는 최초로 나온 기록은 제왕운기에 나오는 동명송양 건국담에 얽힌 이야기에 이 탁주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예. 혹시 그 주몽이라고 들어보셨죠? 주몽. 아, 주몽 유명하죠. 주몽. 네, 네, 어떻게 주몽. 태어난지 아십니까?
김을동 씨가 나왔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약간 이제 사극풍으로 한번 해보면 때는 바야흐로 부여 하백의 세 딸들이 해모수 궁전에서 술대접을 받고 딸딸하게 취한 거예요. 아, 네. 예, 예. 그런데 예.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네. 해모수가 그냥 보내주는 거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딱 한 명을 잡았는데 제 딸 중에서 유화라는 애가 제일 많이 취했어요. 네. 취해서 그분하고 이렇게 밤을 지새우시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뭐 애 낳잖아요. 네. 그 애가 누구냐? 주몽. 주몽이 된 오. 거예요. 또 고구려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술로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정말 연애사든 역사든 술을 빼면 아마 역사책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술 얘기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정말 오늘의 결론은 전통 누룩으로 담은 술이야말로 우리의 전통주라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고로 술 향은 찬바람이 불수록 더욱 깊어지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솔잎향 가득한 경남의 대표적인 전통주 함양 솔송주를 준비했는데요.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명주라고 합니다. 자, 이 술의 씨앗 역시 진주 곡자가 쓰인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도 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푸짐하고 풍성한 술상 차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치면서 끝내보겠습니다. 밥상의 전설! 가장 되니까 인상적인 음주량이 두 잔 넘기 많으면 몇 잔 넘지 말라고 했죠. 아니면 맥주 잔이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500잔이요. 알코올 양보다 수가 달라지니까 네네. 어떤 종류의 술이든지 그 잔에 서너 잔이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술은 정말 술을 위한 술을 먹으면 사람이 떠나가더라고요. 건강도 떠나고. 그래서